센 622번 문제입니다. 좌표평면의 크기가 2n 플러스 1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1 n제곱 마이너스 1 n제곱 있는 순간 여러분은 부호를 얘가 바꿔주는 역할을 하겠구나. 얘는 각이 점점 커지겠죠? 근데 얘는 이제 부호를 조금씩 바꿔준다. 이걸 OPN이라고 그랬을 때 OP1과 일치하는 게 OP100가지 중에서 이제 몇 개가 있냐 이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몇 개의 동경을 실제로 찾아봐서 규칙을 알아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OP1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OP1은 뭐일 거냐면 n에 1 집어넣으면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1파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계산 안 하고 요 정도로만 써놓을게요. n이 1일 땐 이렇게 될 거야. OP1이. 그쵸? 자, OP2는 n이 2일 때죠? n에 2 집어넣으면 5파이. 요건 지금 홀수들이 계속 갈 거다라는 게 보이죠? 플러스 1 곱하기 3분의 2파이. 자, OP3는 7파이 마이너스 3분의 3파이라고 쓸게요. 파이라고 쓰면 또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 OP4는 9파이 플러스 3분의 4파이. OP5는 11파이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OP6은 13파이 플러스 3분의 6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마 이런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제 규칙이 보일 텐데, 자, OP7은요 15파이 마이너스 3분의 7파이란 말이야. 이게 자 보세요. 여긴 2파이씩 커져요. 2파이씩 커지는 건 어차피 한 바퀴씩 차이 나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여기는 원래 다 똑같아 동경이. 그럼 어디가 똑같아야 되냐? 요 부분들이 뒷부분들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언제 똑같냐 이거거든. 근데 언제 똑같은지는 한 바퀴 차이 날 때가 똑같잖아요. 한 바퀴 차이 나는 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3분의 7파이 얘네가 딱 2파이 차이가 나거든요. 즉 이게 6번 만에 2파이씩 돌아간다 이거예요 지금. 얘랑 동경이 같은 거 마이너스 3분의 파이랑 동경이 같은 건 요 6번 중에서 한 번도 안 나와요. 7번째 나온다. 첫 번째랑 7번째가 똑같다 이거야. 왜냐면 이게 n6일 때 2파이죠. 6이면 이제 마이너스 1이 6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고 그래서 6번은 가야지 똑같은 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6개씩 똑같은 게 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OP8은 뭐랑 똑같은지 알겠죠? OP8은 동경이 OP2랑 똑같다. 동경이 같다예요. 17파이 플러스 3분의 8파이잖아요. 17파이랑 5파이는 동경이 똑같고 2파이씩 차이 나니까 3분의 2파이랑 3분의 8파이도 2파이 차이 나죠 한 바퀴. 그래서 동경이 같을 거다 이거죠. 네. 그래서 OP1과 동경이 같은 거는 OP7이라는 걸 알았죠? 그 다음은 뭐겠어요? OP13이겠죠. 왜? 6개 차이 나니까. 그쵸? 그 다음은 뭐겠어요? OP19겠죠? 요런 것들이 이제 몇 개가 같을 거냐 이거죠? 다 3의 배수보다 1 크잖아요. 그래서 100에 가까운 3의 배수는 100에 가까운 6의 배수는 96이고 96보다 하나 큰 97. 요게 같겠죠? 이렇게가? 그래서 이런 게 몇 개냐 이거죠? OP1 제기하고 OP2부터 세는 거니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게 몇 번째냐 이거죠? 이거는 16번째겠죠? 그렇죠? 6의 배수로 16번째니까 이게 6의 배수보다 1 큰 거, 이게 6의 배수 두 번째보다 1 큰 거, 얘가 세 번째 6의 배수보다 1 큰 거, 얘가 16번째 6의 배수보다 1 큰 거니까 네, 똑같은 거의 개수는 16개가 같을 거다. 623번은요.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5분의 n파이가 2, 4분면 가게 되죠. 5분의 n파이 2, 4분면 가기려면 파이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2파이 플러스 2n파이보단 커야 되고 파이 플러스 2n파이보단 커야 되죠. 왜? 2분의 파이가 여기죠.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죠. 요 사이에서 놀아야지 2, 4분면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n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요게 되는 n의 최소값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여기가 n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퀴수를 n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겠어요. 이걸 k라고 합시다. k. 결국엔 얘가 최소값이면은 제일 작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k가 1일 때겠죠. 아마 한 바퀴 안에서 이제 해결하는 게 제일 좋겠다. 5대 n파이.
파이. 여기서 이제 만족하는 n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n이 얼마는 돼야 되냐? 3은 돼야 돼요. 그쵸? 3부터 4 되고요. 5는 안 되죠?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오면은 이제 이게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2파이 파이 플러스 2파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어요. 얘는 또 하지만 최소값이니까 이제 3을 쓰면 된다 이거죠. 지금 상황. 그렇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7분의 n파이가 3, 4분면이 돼요. 7분의 n파이가 3, 4분면이면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죠. 3, 4분면이면. 네,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최대값을 찾아야 되니까 제일 높으면 좋죠. n이 100 이하라고 있기 때문에 제일 이제 100까지 생각하면 돼요. n은 여기도 n이라고 쓰면 앞에 문자랑 가운데 문자랑 헷갈리니까 이것도 k라고 합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제일 크면 좋으니까 7분의 100파이 100이 n이 제일 크면 100이잖아요. 100으로 한번 해볼까요? 7분의 100파이가 어디쯤일지. 그죠? 7분의 100파이면은 2파이씩 잘라내면 14씩 잘라내면 되죠? 14의 배수 14 100이 갖고 온 14의 배수 14를 100으로 나누면 6인가요? 7은 7도 되네요. 98 2. 아 그러면은 14씩 7번 잘라내면 7분의 2파이랑 똑같다 이거예요. 7분의 100파이는 7분의 2파이. 그렇죠? 근데 7분의 2파이는 그 2분의 파이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거든요. 7분의 2파이는. 그렇죠? 이 파이를 7등분 했을 때 두 개니까 2분의 파이보다 작아서 여기에 위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3, 4분면이 아니잖아요. 그럼 더 작아져야 되죠. 자 그럼 보세요. 7분의 100파이가 이거예요. 7분의 100파이는 7분의 2파이랑 똑같아서 그러면 7분의 2파이는 이거겠죠. 7분의 99파이 7분의 98파이는 요거예요. 2파이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7분의 97파이 요거겠죠. 7분의 96파이 그렇죠? 7등분한 거니까 여기를 7등분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가 7분의 파이, 7분의 파이, 7분의 파이, 7분의 파이, 7분의 파이, 7분의 파이, 7분의 파이라고 치면은 자 여기가 지금 7분의 98파이예요. 그러면 7분의 파이만큼 더 뒤로 가면 7분의 97, 7분의 96, 7분의 95, 7분의 94는 돼야지 3, 4분면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n은 얼마다? 94가 최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대값은 94고 최소값은 지금 3이니까 둘이 빼라고 했죠. 네. 빼면은 9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624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하는 큰 원의 반지름이 6인 거예요. 지금 큰 원의 반지름이 6. 그리고 안에 내접하는 원이 6개가 있을 때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저 원 6개가 둘러싸인 부분의 영역 있죠? 요거의 넓이가 얼마냐 물어보는 건데 자 당연히 요 부분의 넓이는 요 작은 원들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보통 많이 하는 게 자 요 원의 중심들 요 두 개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얘네 둘의 원의 중심 이렇게 연결하고 큰 원의 중심이랑 이렇게 연결하면 이것이 무엇이 될 건가? 요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6개씩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다는 거 알겠죠? 그럼 요거 하나가 60도라는 건 여러분 이해하죠? 여긴 60도예요. 그리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든요. 왜냐면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 반지름 뺀 거죠, 이거. 이것도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 반지름 뺀 거거든. 그래서 요게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 60도니까 아예 정삼각형이 된다는 거 알겠죠? 요거 정삼각형. 요게 정삼각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작은 원 반지름을 선생님이 R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요걸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R이죠. 그럼 요것도 R이죠. 그렇죠? 요거는 정삼각형이니까 2R이죠. 여기 2R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2R이고 여기가 R이라 큰 원의 반지름이 지금 6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3R이 지금 6인 거예요. 그렇죠? 작은 원의 반지름은 얼마인 거예요? 그래서 2.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요 작은 원 반지름이 2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서 이제 해결을 할 건데 문제도 마지막에 이렇게 있으면 자, 요 하나 색칠한 부분 이쪽 있죠. 이거 넓이의 6배 하면 된다는 게 알겠나요? 6군데 아까 나왔었죠. 그래서 한쪽의 넓이의 6배만 해도 돼요. 그리고 이게 정삼각형이라는 걸 알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풀린다 이거예요.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 제곱인데 한 변 길이가 지금 4죠. 그래서 4의 제곱. 그래서 4 루트 3 이렇게 나와요. 공식 모르는 친구는 삼각비 이용해서 구해도 돼요. 네, 4 루트 3에서 요 파란색 부분, 요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를 뺄게요.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죠.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고 요 중심각이 여기가 몇 도죠? 아까 60도였죠. 여기가 너무 두껍네요. 네, 여기가 60도였다. 그래서 요 부채꼴 요 넓이는 60도를 뭐 중학교 버전으로는 60도지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버전으로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세타를 이제 6분의 파이라고 보면 되죠. 아니 3분의 파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요거 넓이는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요 공식으로 2분의 1 R이 지금 2예요. 2의 제곱 곱하기 세타가 3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3분의 2 파이예요. 요거 하나가 그쵸? 요거 하나가 파란색 하나가 3분의 2 파이예요. 그럼 여기도 3분의 2 파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4 루트 3 빼기 3분의 2를 두 번 빼죠? 3분의 4 파이. 요건데 이게 몇 개? 6개가 모인 게 우리의 넓이다 이거죠. 그래서 전개하면 24 루트 3 마이너스 8 파이. 네. 이렇게 나와서요. 문제에서 원하는 P는 24, Q는 마이너스 8이에요. 그래서 둘이 더해서 16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625번은 문제 아마 읽어봤을 거예요. 바로 이제 풀이에 들어가자면 이게 언제 색칠내고 언제 지워지고를 한꺼번에 보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두 개를 독립적으로 볼 거예요. P가 움직이는 거 한번 보고 Q가 움직이는 거 한번 보고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볼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이게 어떻게 색칠되고 어떻게 지워지고를 바로 보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P 먼저 한번 해볼게요. P는 큰 원 둘레를 돌아다니죠. 반지름 10짜리 원의 둘레를 돌아다니고요. P는 30초. 한 바퀴 도는데 30초가 걸린대요. 자, 그러면 500초 지나면 P는 어떻게 움직였을 거냐? 500초 동안 얘가 어떻게 움직였을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데 30초래요. 자, 그럼 보세요. 500을 한번 30으로 나눠보죠. 얘가 몇 바퀴 돌았을지를 보면 30으로 나누면 10 그리고 8번 이거 8번 아니죠. 6번 16번 36이 18이니까 이렇게 되죠. 20초.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초씩 16번을 돌고 16바퀴를 돈 거죠. 16바퀴를 돌고 20초를 더 돈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16바퀴를 돌았어요. P가. 그러면은 처음 돌 때 색칠하면서 돌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돌면은 흰색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문제 읽었죠, 여러분? 처음 돌 때는 노란색이 되고 노란색 부분을 돌 때는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처음엔 흰색이잖아요. 흰색이었던 걸 한 바퀴 돌면 전체가 노란색이 되겠죠. Q는 상관하지 말고 전체가 노란색이 되는데 한 번 더 돌면 또 하얀색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면. 그쵸? 그래서 P 때문에 두 바퀴 돌면은 하얀색이 되어 있어요. 하얀색에서 하얀색. 그쵸? 16번 돌면 당연히 짝수번 돌았으니까 색깔이 뭐겠어요?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500초 동안 돌 건데 30초에 한 바퀴를 도니까 16번을 돌 수가 있어요. 온전하게. 근데 16번은 짝수번이니까 흰색이었던 게 노란색 흰색 노란색 흰색 해서 짝수번이면 흰색으로 바뀌어 있다 이거예요. 그 상황에서 20초만큼을 더 돈다 이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30초에 한 바퀴 도는 게 20초를 돌면은 3분의 2만큼을 돌았겠죠. 360도에 3분의 2니까 240도를 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P가 이제 500초 뒤자면 여기 있을 거예요. 왜? 240도 이렇게 240도. 그러니까 원래는 흰색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돌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노란색일 거야. 이해가나요? P 때문에 이게 노란색이야. 16번 돈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바퀴씩 8번을 돈 거기 때문에 두 바퀴 돌면은 색깔이 똑같이 원상복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흰색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16번 돈 건. 그 중에서 20초를 달았으니까 여기가 노란색이 된 거예요. P 때문에. 그 다음에 Q가 돈 거를 확인해서 색깔을 보면 돼요. 굳이 두 개를 한꺼번에 돌릴 필요 없이. 그렇죠? 그래서 P 때문에 이 부분이 노란색이에요. 지금 이해가죠? 그래서 P 때문에 여기가 노란색, 흰색은 그냥 색칠 안 할게요, 선생님이. 됐죠? 자, 그 다음에 Q가 어떻게 도는지를 봐야 되는데 Q는 60초에 한 바퀴를 돌아요. 60초에 한 바퀴. 그러면 Q도 몇 바퀴를 도는지 알아야 되겠죠? 500을 한번 60으로 나눠봅시다. 그럼 8 68에 48 그럼 20초죠. 자, 그러면 Q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Q는 8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Q도 8바퀴를 돌았으면 자 보세요. Q는 여기서부터 출발해.
한 바퀴 돌면 여기 안쪽이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죠. 근데 두 바퀴 돌면은 흰색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짝수번 돌면 얘도 색깔이 원상복구돼 있단 말이야. 8번 돌면은 당연히 색깔이 원상복구가 됐겠죠. 그리고 20초를 더 돈 거예요, 얘는. 근데 20초면 얘는 얼마냐? 120도만큼을 더 돈 거잖아요. 그래서 Q는 이제 여기를 가리킬 거야. 선생님이 저기 3분의 1을 좀 잘못 표시했네요. 제대로 표시할게요. 그 P가 3분의 2면은 여기를 가리키겠어요. 240도면 이쯤이죠. 여기가 이제 노란색이에요. 저긴 하얀색이고 여기가 노란색이야. 됐죠? P 때문에 노란색인 건 여기. 그 다음에 Q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8바퀴를 돌았으니까 원상복구 되어 있죠. 그리고 20초를 더 돌아야 된단 말이야. 20초면 120도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얘 때문에 노란색이 되어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정확히 이제 검은 부분하고 빨간 부분이 노란색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칠해을 해보면 노란색과 빨간색이 모두 다 칠해져 있는 여기 있죠. 여기 보이나요? 여기? 요 부분은 이제 색칠이 흰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 P 때문에도 노란색, Q 때문에도 노란색이라는 건 노란색이 두 번 겹치니까 이제 흰색으로 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하얀색으로 되어 있을 거고 지금 선생님이 검은색으로 칠하는 부분들 여기가 이제 노란색으로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500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넓이를 구해보면은 요 큰 원의 절반이 있죠? 이만큼 일단 넓이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절반 구하면은 반지름이 10짜리 나니까 중심각이 그리고 180도 파이죠. 중심각이 얘는. 그러면 넓이 S, 부채꼴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파이인 거죠 지금. 그래서 얘는 50파이예요. 위쪽은 이 부분은 50파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부채꼴 여기 중간에 뚫려 있는 거 있죠. 이 부분 넓이 이 부분. 근데 보면은 알겠지만 지금 여기가 이제 색칠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두 부분을 넓이 구해야 돼요. 근데 보면 아는데 여기가 60도 여기가 60도라 120도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 여기가 색칠되어 있는데 그걸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서 여기가 색칠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로 고쳐서 이 부분을 여기로 고쳐서 그냥 이렇게가 색칠되어 있다 해도 충분한 거예요. 노란색으로 이만큼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60도잖아요. 60도니까 여기 넓이 S는 2분의 1에 100 곱하기 60도면 3분의 파이죠. 그래서 이건 3분의 50파이예요. 됐죠? 그래서 50파이와 3분의 50파이 더하면 되죠. 그래서 3분의 200파이가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P가 움직이는 걸 독립적으로 보고 Q가 움직이는 걸 독립적으로 본 다음에 둘 다 지나간 부분은 흰색으로 이렇게 칠하면 되겠어요. 다행히 지금 500초 후를 보면은 둘 다 짝수번 온전히 돌았기 때문에 색깔이 그대로 유지되고 나머지 부분 즉 P는 20초 동안 더 돌면 되고 Q도 20초 동안 더 돈 건 된다. 그거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626번은 좌표평면 위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위에 이제 알파라는 각이 나타내는 동경이 원하고 만나는 교점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알파가 나타내는 동경이 원의 교점하고 만나는 점을 이제 A, B라고 하는데 A랑 B가 일단 둘 다 양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원하고 1사분면에서 만난다고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알파를 요 정도라고 한번 펴볼게요. 동경이 알파가 나타나는 게 여기고 이 점이 이제 A, B라는 거죠. 선생님 말은. 그랬을 때 마이너스 베타가 나타나는 동경이 어딘지를 좀 표시해보면 B랑 마이너스 A죠. B, 마이너스 A가 어디 있을지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의 Y값이 이만큼이 B잖아요. 여기가 B잖아요. 그럼 이만큼을 X축으로 돌린다는 건 여기에 있겠죠. 일단 B가 위치를 좀 잡아보자면 그 다음에 요만큼이 A거든요. 요만큼이 A인 거를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간다면 여기인 거겠죠. 요 길이 같은 점을 선생님이 좀 표시를 해보면 여기랑 여기가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쵸? 여기 지금 마이너스 베타예요. 여기가 나타내는 동경이 마이너스 베타인데
같네. 요 길이가 같고 또 요거랑 요거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 둘은 이제 무슨 관계가 있을 거냐라는 걸 파악을 해본다면 보면 알 텐데 요 각도랑 요 각도가 어때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이거 a분의 b죠. 요것도 a분의 b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각이랑 요 각이 같다. 그 말은 둘이 더해서 몇 도다? 요 사이 각도가 몇 도인 거겠어요? 90도라는 거죠. 90도. 그리고 기울기로 확인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요 알파라는 거는 직선의 기울기를 곱으면 a분의 b겠죠. 요 베타라는 건 직선의 기울기를 곱으면 b분의 마이너스 a예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둘이 뭐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가 지금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만난다. 사인 알파가 3분의 1. 그렇다면 이제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면 여기를 3, 여기를 1로 두고 비례니까 어차피 삼각비는 비례식이잖아요. 여기 3, 여기 1로 보고 해도 상관없겠죠? 그다음에 사인 베타를 알고 싶은데 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를 간 거를 베타로 다시 올리면은 요걸 이제 양의 방향으로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알파는 아마 기억할 테니까 지워버려도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요거. 여기가 나타내는 게 베타겠죠. 이렇게 간 게 마이너스 베타니까 이렇게 간 게 베타일 거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봐서 알겠지만 이게 1, 3이어야 되죠. 지금 사인이 3분의 1이니까. 그래서 지금 요게 3이고 이게 1이다 이거죠. 얘도. 그래서 베타는 요렇게 되고 사인 베타를 구하라 그랬죠. 여기가 3하고 1이면 직각삼각형이 지금 베타가 여기를 나타내고 여기가 지금 3하고 1이라는 걸 알았으면 여기는 2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베타는 요거니까 네, 답은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코사인 베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627번 fx가 0보다 큰 값이면 함수값이 1로 나오고 0보다 작은 값이면 마이너스 1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요걸 계산했을 때 0이 되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어차피 몇 4분면에 있냐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4분면이 있을 거란 말이야. x축 y축에는 없을 거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탄젠트 값이든 f 탄젠트 값이든 f 코사인이든 f 사인이든 1하고 마이너스 1일 텐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탄젠트 쪽엔 2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f 탄젠트 세타가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여기다 적을게요. f 탄젠트 세타 있죠. 요게 만약에 1이라면 첫 번째 f 탄젠트 세타가 1이라면 f 사인 세타랑 f 코사인 세타가 둘 다 모여야만 해요. 둘 다 마이너스 1이어야 되면. 그래야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죠. 여기 두 배가 있기 때문에 얘 부호랑은 얘네들은 반대로 놀아야지만 더해서 0이 된다는 걸 알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될 거예요. f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1이라면 f 사인 세타와 f 코사인 세타 이 두 개가 동시에 1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1, 1, 마이너스 2라서 0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양수면 1, 음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경우에 탄젠트가 음수고 그러면 탄젠트가 0보다 작은 값 사인 코사인은 0보다 큰 값이죠. 자, 우리 그 4분면에서 보면 알지만 여기는 모두 다 그쵸? 모두 다 플러스고 여긴 사인 탄젠트가 플러스 여긴 코사인이 플러스죠. 그랬을 때 두 개가 플러스인 4분면은 애초에 없어요. 모두 다 셋 다 플러스든지 아니면 하나만 플러스란 말이야. 그래서 애초에 여기 사인 코사인이 플러스고 탄젠트가 마이너스인 거는 없어요. 4분면 중에. 그래서 이제 이쪽이 답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건. 그러면 탄젠트만 플러스고 코사인하고 사인이 마이너스인 건 여기 4분면이죠. 그래서 답은 세타는 몇 4분면 각이다? 3, 4분면 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628번 P라는 점이 단위원이에요. 단위원은 이제 반지름이 일자리원이죠. 그랬을 때 P 점을 x, y라고 하면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가 마이너스 2분의 5다 했죠. x분의 y가 뭐죠? 탄젠트 세타. 그래서 x분의 y는 탄젠트 세타라고 쓰고요. y분의 x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죠. 역수. 이게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걸 풀기 위해서 탄젠트를 뭐 보통 치환해서 많이 풀죠. 탄젠트를 치환하면 뭐 t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런 방정식은 우리가 t를 양변에 곱해서 2차식으로 만들어서 풀었었죠. t 곱하면서 분모도 없애게 2t를 곱할게요. 이 인수분 해볼게요. 2t 플러스 1 t 플러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t는 마이너스 1 t를 이제 탄젠트로 돌리면서 해볼게요.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또는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둘 다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될지는 모르는 거라서 두 가지 다 해봐야겠죠. 탄젠트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때 사인 코사인을 한번 구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많이 하죠. 탄젠트가 2분의 1인 삼각형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요거죠. 그러면 여기는 루트 5죠. 세타가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세타가 요거는 아니죠. 세타는 지금 이만큼 돌았으니까. 하지만 요 각에 대해서 세타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요 각을 뭐 알파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로 구한 다음에 부호만 그 4분면 가서 결정하면 된다 이거죠. 사인은 뭐죠? 루트 5분의 1이죠. 이렇게 되니까 루트 5분의 1. 코사인은 루트 5분의 2예요. 근데 지금 2, 4분면 각이잖아요. 지금 P가 2, 4분면에서의 사인 코사인을 구하는 거니까 사인은 플러스를 쓸 거고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쓸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빼기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루트 5분의 3이에요. 그래서 5분의 3 루트 5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경우로도 한번 해볼까요?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삼각형은 1, 2 이렇게 되죠. 그래도 여기는 루트 5네요. 비슷하게. 그럼 사인 세타는 이렇게 루트 5분의 2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인데 부호는 4분면 가서 체크해야 되죠. 여기 지금 2, 4분면이기 때문에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이렇게 거기에 마이너스 빼기 해야 되죠. 그러면 루트 5분의 3 똑같이 나오네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사인 빼기 코사인은 5분의 3 루트 5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629번은 로그가 나왔죠. 로그가 나오는 순간 이제 상용 로그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 계산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로그 두 개 더했을 때 마이너스 4. 밑이 같은 두 개를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기죠. 이렇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2의 마이너스 4제곱. 요건 이제 16분의 1이라는 결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로그 2의 값이 2분의 1의 로그 2의 x 빼기 4죠? 요거를 좀 계산할 거 충분히 계산해주면 아마 요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16분의 x의 2분의 1, 여기 2분의 1이겠네요, 요렇게. 이렇게 되면 진수끼리 같아야 되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요거.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16분의 x의 2분의 1제곱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우리는 곱한 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거 알았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알았어요. 그럼 이제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하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요건 이제 당연히 아는 거고 그것까지 연결해서 이제 풀어야 되겠죠? 요거 제곱을 해볼게요. 그럼 요거 제곱하면 16분의 x의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거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사인 코사인이잖아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2사인 코사인은 여기다 2배니까 8분의 1. 8분의 9인데 요게 16분의 x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요 공식대로 하면 계산대로 18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30번 2차 방정식에서 실근 사인 스타 코사인 스타 뭐 요거는 3차식의 그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을 하는 거죠. 사인 스타 더하기 코사인 스타는 a 근각에서 사인 스타 코사인 스타 곱하면 2a 그때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라는 거죠. 요거는 얘네 두 개 알면 할 수 있다는 거 알죠? 그럼 얘네 두 개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거는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하면 요거 위에 거 제곱한 건요. a 제곱은 1 더하기 4a라는 거 알겠죠? 1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거기에 이거 2배 더한 게 이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와요. 좀 부담스럽긴 한데 a가 이제 무리수근이 나오긴 하겠네요. 근해 공식 쓰면은 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와요. 음수네요. a는 더군다나 그렇죠. 풀마 나오는데 a가 음수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차 구해볼게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자,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세제곱. 요 a의 세제곱이죠.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2a 요렇게 되니까 뒤에는 마이너스 6a 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a가 요건 거 아니까 요거를 그냥 계산해서 대입을 해도 되고요. 선생님은 a 제곱으로 묶어서 a-6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지만 a 제곱은 4a 플러스 1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a 제곱을 4a 플러스 1로 고쳐서 이렇게.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한 번은 계산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23a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는데 a 제곱이 4a 플러스 1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바꿀 수가 있어요. a 제곱을 4a 플러스 1. 근데 결국에는 한 번은 대입해야 돼요. 무리수를. 그래서 16a 마이너스 23a니까 마이너스 7a 플러스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a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플러스 7루트 5 빼기 2죠. 그래서 7루트 5부터 먼저 쓰면 7루트 5 마이너스 16. 이게 630번의 답이 됩니다. 631번은 2세타와 6세타가 동경이 일직선에 있을 때, 일직선에 있다는 건 직선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일지 반대 방향일지 모르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2세타와 6세타가 첫 번째 같은 동경, 그렇죠? 같은 방향의 동경을 나타내는 거. 두 번째는 반대 방향의 동경, 반대 동경이라고만 쓸게요. 반대쪽 동경을 나타내는 거. 자, 같은 동경을 나타낼 땐 6세타 빼기 2세타, 즉 4세타죠. 뭐 누가 더 큰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EN파이라고 일반각을 표현하면 그 n이 양수냐 음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EN파이, 뺀 게 EN파이, 바퀴수 차이야 되죠. 같은 동경이면. 반대 동경이면 어떻게 돼요? 뺀 게 어디에 가 있죠? 파이 더하기 EN파이죠. 그래서 바퀴수는 몇 바퀴인지 모르겠지만 파이 X축 마이너스 쪽으로 향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봐야 돼요. 지금. 자, 세타는 2분의 n파이죠. 여기서 먼저 구할게요. 자, n이 0이면 0이죠. 근데 0보단 크라고 했으니까 이제 n이 1이면 2분의 파이. 세타가 되는 건 요거 하나예요. 여기서 n이 2면 파이가 돼버리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서 세타는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n파이죠. 그래서 n이 0이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는 들어가니까 맞고요. n이 마이너스 1이면 음수 나와서 안 돼요. 4분의 파이 되고 n이 1이면 4분의 3파이가 돼요. 이때는. 그래서 4분의 3파이도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n이 2면은 이제 파이를 벗어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방향으로 하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개 나와요. 네, 이렇게 세 개 더하면 답은 2분의 3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632번은 단위원을 10등분, 10등분 한 거예요. 10개로 쪼개서 각 점을 P1, P2 이렇게 P10으로 잡았죠. 그때 코사인 세타부터 2세타 해서 10세타까지. 자, 2세타, 3세타, 10세타는 이런 거예요. 이거 잘 모르는 친구들도 가끔 있는데 세타가 이거면 2세타는 그거 두 배니까 이거예요. 3세타는 이거고 4세타는 이거고 5세타는 이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 이거죠. 자, 그럼 코사인을 구할 때 규칙을 한번 보면 코사인은 R분의 X잖아요. 그럼 R은 어차피 우리가 이 단위원에서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지금 단위원에서 반지름은 R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그냥 R분의 X에서 X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 단위원이니까 R이 1이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 코사인 3세타, 코사인 10세타 이렇게 더하라는 건 이 P를 잡았을 때 그 점에서의 X좌표들이다 이거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결국엔 이거라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 요거야, 요거 X좌표. 왜? R이 1이니까. 근데 눈치 빠른 친구들 알겠지만 P2와 P5가 Y축 대칭이죠. 그러면 P5는 이게 세타 2,
3, 4, 4세타란 말이야. 쌤이 얘기하는 건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4세타가 값이 반대다 이거야. 얘는 플러스 얼마면 얘는 마이너스 얼마로 똑같다 이거야.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죠? 짝이 있다 이거죠. 계산할 때. 그럼 P3 2세타죠. 2세타 코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 이건 P3의 X좌표란 말이야. 코사인 3세타 3번 간 거 P4의 X좌표예요. 코사인 3세타. 근데 이 두 개는 어떻다? 부호가 반대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얘네 둘 다 한 거 얘네 둘 다 한 건 뭐다? 0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7세타 여기가 5세타죠. 5세타는 일단 짝이 없다고 치면 6세타는 누구랑 짝이겠어요? 9세타랑 짝이겠죠. 코사인 6세타랑 코사인 9세타. 얘네들이 x값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더하면 없어진다 이거예요. 코사인 7세타랑 코사인 8세타도 더하면 0이 되겠죠. 코사인 7세타는 세타를 7번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의 x값 요만큼이고 8세타는 여기서의 x값 요만큼이야. 둘이 대칭이다 이거죠. 더하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코사인 세타부터 코사인 10세타까지 더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더하지 못한 게 코사인 5세타랑 코사인 10세타가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더했고. 근데 코사인 5세타는 여기서 5간 간 거니까 여기거든요. 여기에 x좌표 0이죠? 아니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리고 코사인 10세타는 여기 10번 간 거야. 이렇게 10번. 10번 갔으니까 1이죠. 둘이 더하면 얼마냐?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32번은 답이 0입니다. 633번. 자, 요거 우리 복소수에서 배우죠. 이렇게 했을 때, 자 만약에 둘이 그냥 합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합친다면 이렇게 돼서 이게 그냥 사인 세타죠. 근데 지금 답에는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마이너스가 붙었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둘이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거잖아. 그건 언제만 가능한 거죠?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가 둘 다 음수일 때. 물론 0일 때도 가능해요. 0이면 이제 좌우가 둘 다 0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지금 탄젠트가 0이 아니니까 사인 코사인도 0이 아니겠죠. 탄젠트가 루트 3이면 사인 코사인도 0이 아니죠. 그래서 둘 다 음수다. 신우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둘 다 음수면 사인만 플러스겠죠. 셋 다 음수는 없으니까 사인은 플러스. 즉 몇 사분면 이거가 2사분면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절대값이 루트 3인데 어차피 우리는 예각에서 생각하고 각도만 바꾸어 줄 거예요. 항상. 그럼 각도를 생각한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여기서 구하면 되는데 사인은 2분의 루트 3이죠. 근데 2사분면이야. 그러니까 사인은 플러스 그대로 쓰면 되고요. 코사인은 마이너스죠.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탄젠트는 루트 3인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유리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무리수는 2분의 루트 3 빼기 루트 3이죠. 이거 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모를 2로 그냥 쓰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네. 요게 답이 됩니다. 634번. 사인 빼기 코사인이 루트 2일 때 사인 10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10제곱 세타가 얼마냐. 뭔가 규칙이 나와야 되겠죠?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야 될 테니까 한번 해보죠. 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는 문제에서 알려준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를 제곱한 거에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더해야 되겠죠? 근데 좌변은 1일 거고, 그쵸? 좌변은 1일 거고, 우변은 요게 루트 2니까 제곱하면 2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인 세타를 한번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보죠. 어차피 10세타까지 가려면 얘네들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의 제곱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에다 요거 두 개를 넣어줘.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배 하면 1이죠. 0이네요. 그러면 그쵸.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0이에요.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제곱한 게 0이니까 얘가 0일 수밖에 없죠. 둘이 더한 게 0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둘의 부호를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둘이 부호가 반대다. 근데 여기 보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근데 둘이 더한 게 0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루트 2분의 1이고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겠죠. 맞나요? 요게 말하는 건 사인 스타랑 코사인 스타가 반대다 이거예요. 부호가. 근데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하나는 루트 2분의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고 누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지 찾을 수 있긴 있어요. 왜? 사인 빼기 코사인이 루트 2니까 사인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사인이 요거 코사인이 요거 해도 되는데 어차피 사인 코사인 부호 중요하잖아요. 10제곱 할 거죠. 10제곱 하면 둘 다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부호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해보자면 이렇게 되고, 자 사인 10제곱 세타, 사인 10세타 10제곱 세타 이거는 루트 2분의 1의 10제곱 32분의 1이죠. 5제곱이랑 똑같으니까 2 5제곱. 코사인 10제곱 세타도 똑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10제곱하면 32분의 1 똑같이 나오죠. 사인 10제곱 세타분의 1은 사인 10제곱 세타가 32분의 1이니까 이거 역수면 32. 뒤에도 32죠. 그래서 다음엔 64라고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